안녕하세요, 축구팬 여러분. 2026년 북중미 월드컵 결승전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7월 20일 축구팬들의 가슴을 뜨겁게 할 아르헨티나와 스페인의 대결이 펼쳐지는데요. 오늘은 이 두 강팀의 전술을 심층적으로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떤 전술적 포인트들이 승부를 가를지 함께 살펴보시죠. 이번 결승전은 단순한 경기를 넘어 서로 다른 축구 철학이 부딪히는 역사적인 순간이 될 것입니다. 아르헨티나의 남미 특유의 열정과 개인기, 그리고 스페인의 유럽식 조직력과 기술 축구가 어떤 그림을 그려낼지 기대가 됩니다. 먼저 라 알비셀레스테 아르헨티나부터 분석해 보겠습니다. 아르헨티나는 이번 대회 내내 리오넬 스칼로니 감독의 지휘 아래 견고한 조직력과 개인 기량의 조화를 선보이며 강력한 우승 후보임을 증명했습니다. 그들의 핵심 전술은 유동적인 포메이션 운영에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4-3-3 또는 4-4-2를 기반으로 하지만 경기 상황과 상대팀의 전술에 따라 3-5-2 또는 3-4-3으로 유기적으로 전환하며 다양한 변화와 전술적 깊이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전술적 유연성은 스칼로니 감독의 뛰어난 지도력을 방증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수비 시에는 미드필더와 공격수들이 적극적으로 전방 압박에 가담하며 상대의 빌드업을 시작 전부터 방해합니다. 특히 미드필더 라인에서는 로드리고 데 파울과 알렉시스 맥 앨리스터 같은 활동량 많고 투쟁적인 선수들이 상대의 중원 장악을 막고 볼을 탈취한 후에는 빠르고 정확한 패스로 순식간에 역습을 전개합니다. 이들의 헌신적인 움직임은 아르헨티나 수비의 핵심 요소입니다. 수비 라인은 주로 400을 유지하며 니콜라스 오타멘디와 크리스티안 로메로를 중심으로 한 중앙 수비 조합은 공중볼 다툼과 몸싸움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강점을 보이며 좌우 풀백들은 수비와 공격 가담에 모두 능숙하여 측면에서의 안정성과 공격 지원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에밀리아노 마르티네스 골키퍼의 뛰어난 선방 능력 또한 아르헨티나의 단단한 수비를 완성하는 퍼즐 조각입니다. 공격 시에는 리오넬 메시를 중심으로 모든 공격 작업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메시는 프리롤 역할을 수행하며 경기장 전역을 자유롭게 누비고 그의 천재적인 시야와 번개 같은 드리블, 그리고 마법 같은 정확한 패스와 슈팅은 언제나 상대 수비진에게 예측 불가능한 위협을 가합니다. 메시의 주변에는 훌리안 알바레스나 라우타로 마르티네스 같은 왕성한 활동량과 침투 능력을 겸비한 스트라이커들이 공간을 창출하고 앙헬 디마리아나 니코 곤살레스 같은 뛰어난 기술과 돌파력을 지닌 윙어들은 측면 돌파와 정교한 크로스로 공격의 다양성을 더합니다. 아르헨티나는 짧은 패스를 통한 세밀한 빌드업과 함께 때로는 롱볼을 활용하여 상대 수비 라인 뒤 공간을 효과적으로 노리는 등 다채롭고 예측하기 어려운 공격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미드필더들의 역할입니다. 엔조 페르난데스와 에세키엘 팔라시오스 같은 선수들은 볼 배급과 동시에 수비 가담에도 매우 훌륭한 모습을 보여주며 팀의 공수 밸런스를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들의 활발한 움직임과 창의적인 패스는 메시에게 볼을 안정적으로 연결하고 공격 전환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이끌어내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미드필더진의 안정적인 플레이가 아르헨티나 공격의 시발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아르헨티나는 강력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메시의 날카로운 프리킥과 코너킥은 오타멘디나 로메로 같은 제공권, 좋은 수비수들에게 위협적인 헤딩 기회를 제공하며 메시 본인도 직접 슈팅으로 득점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전략적인 세트피스 훈련은 결승전에서 승부를 가르는 중요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월드컵에서 아르헨티나는 강팀과의 경기에서 오히려 더 단단한 모습을 보여주며 위기 관리 능력 또한 뛰어나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힘든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들의 플레이를 펼쳐나가는 멘탈리티는 결승전이라는 큰 무대에서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선수들의 강한 정신력과 승리를 향한 집념은 아르헨티나 축구의 DNA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라 로하 스페인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루이스 엘리케 감독의 지휘 아래 스페인은 전통적인 티키타카를 기반으로 하지만 현대 축구의 빠른 흐름에 맞게 더욱 빠르고 효율적인 축구를 구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핵심은 역시 압도적인 점유율과 정교한 패스입니다. 스페인은 높은 볼 점유율을 통해 경기 전체를 지배하고 짧고 정확하며 예측 불가능한 패스로 상대 수비진을 끊임없이 흔들어 공간을 창출합니다. 이러한 볼 소유 철학은 스페인 축구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핵심입니다. 스페인의 기본 포메이션은 4-3-3입니다. 골키퍼부터 시작되는 빌드업은 매우 정교하며 모든 선수들이 수준 높은 패스 플레이에 능숙합니다. 수비 시에는 높은 라인을 유지하며 강력한 전방 압박을 통해 상대의 공격 시도를 사전에 차단하고 볼을 빼앗기면 즉시 재압박을 통해 소유권을 되찾아옵니다. 미드필더 라인에서는 페드리, 가비, 로드리 같은 선수들이 엄청난 활동량과 영리한 움직임으로 중원을 완벽하게 장악하고 볼을 탈취하면 지체 없이 공격 전환을 시도합니다. 이들의 쉴 틈 없는 움직임은 스페인 축구의 심장과도 같습니다. 공격 시에는 좌우 윙어들의 활약이 두드러집니다. 다니, 올모, 니코 윌리엄스, 페란 토레스 같은 선수들은 빠른 스피드와 뛰어난 드리블 기술로 측면을 허물고 정확한 크로스나 직접 슈팅으로 득점을 노립니다. 최전방 스트라이커는 알바로 모라타나 호셀루 같은 선수들이 기용되며 이들은 상대 수비수와의 경합에서 우위를 점하고 문전에서 날카로운 마무리 능력을 발휘합니다. 스페인의 공격은 예측 불가능한 패스 플레이와 유기적인 스위칭 움직임을 통해 상대 수비에 끊임없이 혼란을 주며 순간적인 침투 패스로 결정적인 득점 기회를 만들어냅니다. 특히 상대 진영 깊숙이 침투하는 미드필더들의 움직임 또한 스페인 공격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히 스페인의 미드필더진은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합니다. 페드리와 가비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축구 지능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팀의 엔진 역할을 하며 경기의 템포를 조절하고 창의적인 플레이를 선보입니다. 로드리는 수비형 미드필더로서 수비 라인을 완벽하게 보호하고 공격의 시발점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합니다. 이들의 패스 성공률과 볼 간수 능력은 상대팀에게 좌절감을 안겨줄 정도로 압도적입니다. 스페인의 중원 장악은 경기의 승패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수비 라인에서는 에무리크 라포르트와 로빈 르 노르망이 중앙을 단단하게 지키며 다니엘 카르바할과 알레한드로 발데 같은 풀백들은 공격과 수비에 모두 적극적으로 가담하며 팀의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이들은 높은 수비 라인을 유지하면서도 순간적인 커버 플레이를 통해 상대의 침투를 효과적으로 막아냅니다. 골키퍼 우나이 시몬 또한 안정적인 선방 능력으로 팀의 후방을 든든하게 지지합니다. 스페인은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전략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키커들의 정확하고 예리한 크로스와 함께 문전으로 침투하는 선수들의 영리한 움직임은 상대 수비에게 큰 혼란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다양한 세트피스 패턴을 준비하여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득점을 만들어내는 능력도 갖추고 있어 결승전에서 스페인의 세트피스는 경계해야 할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번 월드컵에서 스페인은 젊은 선수들의 패기와 경험, 많은 선수들의 노련함이 조화를 이루며 강력한 팀워크를 보여줬습니다. 이들은 경기가 풀리지 않을 때도 자신들의 철학을 잃지 않고 끈기 있게 플레이하며 승리를 쟁취하는 모습을 여러 차례 보여줬습니다. 특히 위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침착함은 결승전에서 큰 강점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자, 이제 두 팀의 전술을 비교하고 결승전 승부를 예측해 보겠습니다. 아르헨티나는 메시라는 압도적인 개인 능력을 바탕으로 한 유연한 전술을, 스페인은 조직적인 점유율 축구를 기반으로 한 효율적인 전술을 구사합니다. 이 두 스타일의 충돌은 결승전의 주요 관전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전술적 다양성과 개인 기량의 아르헨티나, 그리고 조직력과 점유율의 스페인, 그 어느 팀도 쉽게 우위를 점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아르헨티나의 입장에서 스페인을 상대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스페인의 중원 장악을 어떻게 저지하느냐입니다. 스페인의 미드필더진은 볼 소유와 패스 정확도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기 때문에 아르헨티나는
미드필더들의 적극적인 압박과 함께 메시를 활용한 역습 기회를 기민하게 노려야 할 것입니다. 메시가 스페인의 수비 라인 뒤 공간을 침투하거나 드리블로 상대 수비를 흔들었을 때 다른 공격수들의 빠르고 정확한 침투가 매우 중요해집니다. 메시에게 집중될 견제를 다른 선수들이 얼마나 잘 분산시키고 기회를 만드느냐가 승패를 가를 수 있습니다. 스페인의 입장에서는 메시의 개인 능력을 어떻게 봉쇄하느냐가 관건입니다. 메시는 한 명의 수비수로는 막기 어려운 선수이므로 스페인은 조직적인 수비와 함께 메시에게 볼이 가는 것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또한 아르헨티나의 강력한 역습을 대비하여 수비 전환 속도를 높이고 풀백들의 공격 가담 시 발생할 수 있는 뒷공간을 효율적으로 커버해야 할 것입니다. 메시를 막는 것은 스페인 수비진 전체의 숙제이자 가장 큰 난관이 될 것입니다. 결국 이 경기는 중원 싸움에서 승리하는 팀이 경기를 주도할 가능성이 큽니다. 아르헨티나는 데 파울과 맥앨리스터의 왕성한 활동량과 투지, 그리고 엔조 페르난데스의 정교한 볼 배급 능력을 바탕으로 스페인의 중원 플레이를 방해하고 볼 탈취 후 메시에게 빠르고 정확한 패스를 연결하여 공격 기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스페인은 페드리, 가비, 로드리로 이어지는 환상적인 미드필더 조합을 통해 아르헨티나의 강한 압박을 영리하게 벗겨내고 자신들의 점유율 축구를 펼쳐나가야 합니다. 이들의 중원 싸움이 경기의 향방을 결정지을 것입니다. 개인적인 예측으로는 경기는 매우 치열하고 접전이 될 것입니다. 양팀 모두 강력한 공격력과 견고한 수비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한 골차 승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장전이나 승부차기까지 갈 수도 있는 명승부가 예상됩니다. 축구 팬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최고의 선물이 될 것입니다. 아르헨티나는 메시의 한방과 강력한 정신력이 강점이고 스페인은 뛰어난 조직력과 점유율 축구로 상대를 지치게 하며 파고들 것입니다. 어느 팀이 승리하든 2026년 북중미 월드컵 결승전은 축구 역사에 길이 남을 명경기가 될 것임은 분명합니다. 이 두 팀의 맞대결은 단순한 승부를 넘어 전 세계 축구 팬들에게 깊은 감동과 전율을 선사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팀이 승리할 것이라고 예상하시나요? 뜨거운 응원과 함께 멋진 경기를 즐기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월드컵 결승전 아르헨티나와 스페인의 전술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